24년 6월 달에 진행하였던 통합과학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A는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건 물, 단, 지, 무, 핵, 탄의 순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가장 많다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는 항체, 근육, 머리카락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이거는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그림은 과학도서를 읽고 새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별에 직접 가볼 수 없고 시료를 채취할 수도 없으니 별의 구성 성분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분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별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그쵸? 그러니까 이 분광기라는 게 사실 뭐예요? 빛을 분해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원소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만이 선택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 A, B, C 모두 다 맞는 산지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원자 A의 다양한 결합 방식이다. 사슬 모양, 이중결합, 고리 모양, 삼중결합, 가지 달린 사슬 모양 모두 다 14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각의 전자가 4개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탄소를 의미했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신소재 A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고요. A는 전기전도성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이다. 그러면 이거는 반도체 관련된 설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는 직접 회로나 LED나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기본 소재가 된다는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러니까는 정상우주론에 대한 프레드 오일의 주장이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거는 정상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가 커진 만큼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물질들이 만들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5번처럼 돼야 된다라고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단백질 X가 만들어질 때 단위체 A와 B가 결합하는 과정이다. 이 두 개의 단위체가 결합이 되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 보고 이제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가 아니라 물 분자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A와 B는 모두 아미노산에 해당을 합니다.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당연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 형성 이전과 이후를 나누었다. 그러면 원자 형성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한 우주에 해당한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는 투명한 우주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시기에 빛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사실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었죠. 왜? 입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불투명한 우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B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계속 낮아지냐? 그쵸? 38만 년 전에 3000 켈빈 온도로 출발을 했던 게 현재 와서 2.7 켈빈까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도는 낮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주의 평균 밀도를 물어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피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근데 질량값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값 자체는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A 시기보다 B 시기가 낮다는 맞는 말이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행한 원소 빙고 게임이다 라고 하였고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중 한 가지씩을 칸에다가 적는다. X, Y, Z 순으로 원소의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학생이 말한 성질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가 적힌 칸을 색칠을 한다. 그리고 한 줄로 되면 빙고를 외춘다라고 하네요. 학생 X가 비활성 기체가 나타나는 걸 의미하네요. 이건 18쪽 원소에 해당을 하면 되겠고요. 금속 원소로 원자과 전자가 한 개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1쪽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7개이고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있다. 이거는
17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적은 빈곱한으로 18? 잠깐만. z가 원소의 성질을 말하는 x가 빈고를 외쳤다. x가 적은 빈곱한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했네요. 일단 18쪽부터 찾아야겠죠? 자, 18쪽 찾았습니다. 두 번째 1쪽을 봤더니 여기선 1쪽이 이렇게 수소가 있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금속원소라는 말 들어왔죠? 그러니까 수소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니다. 두 번째 아르곤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없네요. 1쪽이. 그쵸? 아니죠. 있죠. 칼륨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7쪽. 근데 여기 17쪽이 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 그 다음 헬륨 똑같고 칼륨 됐네요. 그리고 17쪽이니까 염소 확인되죠? 따라서 3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착지할 때 충격을 줄이는 원리이다 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는 충격량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럼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충격력에다가 뭐를 곱한 것이냐? 시간을 곱한 값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늘리고 충격력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면 바닥으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이 뭐가 되냐? 증가하게 된다 라고 가는 거죠. 그럼 바닥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충격이 완화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라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가설과 다음과 같이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다. 근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생긴다. 공유결합 물질인 포도당은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둘 다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아마도 가설을 세웠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포도당을 다한 것 같이 확인을 했다. 그리고 고체 물질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증류수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가설이 옳았다라는 사실이 나왔으니까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포도당 대신 설탕으로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탐구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공유결합 물질들이 이제 수용액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전기전도성이 다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에 대한 다의 결과는 이온의 이동 때문이다. 그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K 플러스하고 칼슘이죠? CaE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다음과 같이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돼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초기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A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헬륨 원자핵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니은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의 총 질량은 A 원자의 총 질량의 3배가 되는 건 맞습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처음에 우주가 탄생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은 지점에서 만들어지죠. 초고온, 초고압,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빅뱅이 딱 되고 나서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떠한 입자도 생기지 못해요. 그러다가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죠. 자, 아직 1초도 안 지났지만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기본 입자에는 뭐가 들어갔냐? 전자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쿼크라는 게 들어갔죠. 쿼크의 종류는 6가지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2가지 쿼크만 알면 돼요. 업쿼크하고 다운 쿼크가 있었던 거고, 이 기본 입자가 합쳐져서 업, 다운, 업 해서 양성자, 다운, 업, 다운 해서 이건 중성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 1이었다 라고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분 시점으로 가냐면 3분 시점이 되죠. 그러면 이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비가 몇 대 몇으로 변해요? 7대 1로 변했죠. 이게 7대 1이잖아요. 그쵸? 이 7대 1로 변한 게 결국 몇 대 몇이냐? 14대 2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 14대 2를 통해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가 수소 원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두 가지를 물어봐요. 개수 비는 몇 대면 12대 1. 근데 수소 원자 하나와 헬륨 원자 한 개의 질량비가 약 몇 대 몇이에요? 약 1대 4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곱해주면은 3대 1이 되는 겁니다. 12 곱하기 1 대 4 곱하기 1. 그래서 3대 1의 비율비가 나오므로 수소 원자핵 총 질량이 A 원자핵 총 질량이 3배가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우주 배경 복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고요.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된대요. 사실은 이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은 거의 유사해요. 왜 그러냐면 태양계 자체가 주기율성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약간 더 첨가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옆쪽에 이제 행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성에 대한 내용들만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 중심부 쪽에서 이렇게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외곽 부분에 원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반 부분에서 미행성체들끼리 이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졌냐?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원시 행성들은 미행성체와 계속해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크게 커지는 거고, 결국 태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결성이 되면서 그 바깥에 있었던 원반에 있던 물질들이 다 바깥으로 나갔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행성들이 지금의 행성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과정에서 성운 중심부의 온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 친구가 높아져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기율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선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B 과정에서 원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물질의 평균 밀도는 일정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원시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구형하고 목성형은 당연히 뭐가 달라요? 평균 밀도가 다르다고 배웠거든요. 이쪽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고, C 과정에서 태양계의 미행성체 수는 계속 증가하냐. 여기는 충돌한 이후에 제가 누가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그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 이후에 미행성체가 부딪히는 횟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했다는 틀린 선지가 되므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됐던 문제인 거고요. 13번에 보시면 그림 가는 원자 A와 B가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를 나타내었다. 나는 화합물 C2A에 다음과 같이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냈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A고 여기 있는 게 C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6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되느냐? 2개를 얻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A는 1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얘는 A개의 전자를 잃었다라고 했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2, 8, 1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는 1에 해당한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A 같은 경우에는 2죽인 거고 B는 3죽에 해당하니까 서로 다른 죽에 해당을 한다. 사실 이온결합을 할 때 이런 식의 조합으로 우리가 문항 자체가 자주 나온다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 다음 A와 B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 같은 경우에 A는 전자 2개를 얻어야 되니까 E-인 거고, B는 전자를 하나 잃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서로 2개가 반대로 가니까 BA2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여기서 A2B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을 쓸 때는 언제나 뭐부터 씁니까? 금속을 쓰고 뒤쪽에 비금속을 쓴다라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선지가 BA2 맞는데? B2A죠. 미안합니다. 잘못 썼네요. B2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틀린 말이니까 기억선지 하나만 맞다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봅니다. 다음은 지표면 근처에서 깃털과 구슬이 낙하하는 운동에 대한 탐구 보서의 일부이다라고 했고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한대요. 근데 이제 진공 상태에서는 언제나 높이가 동일하죠. 근데 공기 중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공기 저항 같은 것들이 당연히 존재하다 보니까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공 중에서는 동시에 도달한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진공 중에서 구슬의 속력은 점점 증가해야죠. 무슨 운동하니까? 등가 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가속도가 일정한 것이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 디귿선지. 공기 중에서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냐. 여러분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선지만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봅시다. 다음은 같은 족 원소들의 성질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고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최외각의 전자가 1개 있는 경우, 얘는 최외각의 전자가 7개 있는 경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다. 그쵸? 그러니까 칼로 자를 정도로 무른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은백색의 광택이 보여지죠. 그러다가 산소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리튬이나 나트륨이니까 이거 금속이니까 메탈이라고 쓸게요. M은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M2O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화학식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얘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물하고 이제 반응하는 거는 M하고 H2O가 반응을 해서 MOH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확인하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수소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불씨를 가져대면 펑 소리를 내면서 터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OH가 OH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염기성의 성질을 띈다라는 거. 그러면 지시약을 넣었을 때 색깔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연계지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F가 있고, 그러니까 플로린이죠. 염소나 뭐 브로민이나 아이오딘이 있을 거고요. 고유의 색깔을 띈다. 플로린하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계열, 브로민은 젓갈색 계열,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흑자색 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반응을 잘 하죠. 근데 이제 수소와 반응한 다음에 이걸 이제 물에다가 넣으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F2나 CL2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수소와 반응을 하면 HF, HCl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물 속에 들어가면 아주 잘 녹고요. 얘는 산성을 띈다라는 게 이제 핵심 요소로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까지 연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원자과 전자 수는 7개이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플로린 이원자 분자의 결합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중 결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때 다음과 같이 단일 결합 하나만 있는 케이스가 돼야 되므로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기억 반응 후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우리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대해서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무색, 붉은색으로 변화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DNA 모양의 일부이다 라고 했고요. 나는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이다. 그리고 A, G, C 그리고 T가 돼야 되는 거죠. 유라실 같은 경우에는 RNA를 구성하는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가해 단위체, 그러니까 DNA나 RNA, 다시 말해서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게 맞는 말이었죠. 가에서 아데닌은 구아닌과 짝을 이루어 결합하는 게 아니라 아데닌과 타이민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다음과 같이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서로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될 때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수소 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A랑 T 사이는 수소 결합이 2개 연결되는 거고 G와 C 사이는 수소 결합이 3개 연결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과학실험 기사의 일부를 나타냈다. 초진상 폭발의 비밀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딱 나왔네요. 자, 기억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주결성 단계가 끝났을 때부터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주결성 단계가 끝나고 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이 있고,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 있었죠. 그러면 작은 별 같은 경우에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게 특징이었고요. 적색 거성. 근데 이제 클 경우에는 초거성에 해당을 했죠. 적색 거성 다음에는 이제 행성상 성운이 된다라고 배웠을 거고, 그 이후에 그 안쪽에서 누가 만들어졌냐?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쪽에 이제 누구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죠. 근데 이제 철은 너무 안정하다 보니까 중력 수축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폭발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초신성 폭발이다 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어디에서 일어나냐? 중심부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중심부에서 계속해서 또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부에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던 곳에서 중심부에 수축이 일어나다 보면 하나는 뭐가 만들어지냐? 중성자 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만들어지냐? 얘는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블랙홀에 가깝고 질량이 작은 쪽은 백색의 성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초신성이 됐을 때가 이제 가장 최대가 누구라고 했냐면 철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철이 26번입니다. 26번보다 훨씬 더 큰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의 이제 우라늄 정도까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 그 다음 니은이 주기혈성이었을 때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보다 훨씬 더 큰 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초신성 폭발로 생성된 원소 중 일부는 새로운 별을 만드는 당연히 재료가 되죠. 왜요? 이게 성간물질이잖아요. 그럼 그 성간물질이 별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를 나타냈고 나는 다음과 같이 어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기억은 규소에 해당을 하는 거고 니은은 산소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판상 구조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선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물어보네요. 지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산규, 알, 철 이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흑음모는 나와 같은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쵸?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판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음모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규산염 삼연체의 결합 구조에 따라 다양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이건 당연히 맞다라고 이제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막대를 이용하여 수평면에 정제해 있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물체를 칠 때 가나다의 경우 평균 힘의 크기와 그 다음 힘을 받는 시간이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충격량이 되는 거였죠? 그럼 합쳐주니까 F0 곱하기 T0가 되는 거고 얘는 2F0 T0가 되는 거고 얘는 F0 T0가 되니까 가하고 다는 서로 같네요. 그리고 나가 훨씬 더 큽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막대로 물체를 친 직후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고 가하고 다는 서로 충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동일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선제 틀린 말. 그 다음 막대로 물체를 치는 동안 물체가 막대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네, 나가 다보다 당연히 크네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가와 다를 이용하여 구조용 에어매트의 충격흡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뭐예요? 다음과 같이 이건 시간을 더 늘린 거죠. 대신에 충격력, 그러니까 힘 자체는 낮추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에 대해서 다를 비교하는 거니까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은 이 충격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충격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F 곱하기 델타 T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반드시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에 해당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m 곱하기 v 값에 해당하니까 결국 이거는 mv에서 mv의 제로로 뺀 값이니까 이게 질량 곱하기 결국 v-v0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이게 결국 n 곱하기 델타 v 값에 해당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은 결국 속도의 변화량에 따라서 f 곱하기 델타 t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연결 지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B하고 C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투사 운동하고 비교하라는 거죠. 근데 A랑 B는 서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A와 B는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C는 더 낮은 높이에서 우리가 지금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냐면 더 덜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 생각을 하시는 거고, 얘가 떨어졌을 때 연직 방향에 대한 속도를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연직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직 방향의 속도를 물어보면 A랑 B랑 C랑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A랑 B는 연직 방향의 속도는 동일하지만 C보다는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B 중에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자체가 C가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멀리 떨어졌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속도를 물어보게 되면 C가 누구보다 더 크다,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도달하는 속도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죠. 누구랑 누구? A랑 B를 물어볼 수 있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냐면 연직 방향에 대한 속도만 있지만 B 같은 경우에는 연직 방향에 대한 속도에다가 다음과 같이 수평 방향의 속도를 더한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속도 자체는 누가 더 클 것이냐? B의 속도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결론 지어주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를 본다면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도예요. 이거 확인하래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A와 B는 동일하다라고 가시는 거니까 틀린 선지. 그 다음 A와 C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중력의 방향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구 중심 방향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의 속력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B가 C보다 더 크냐? B하고 C를 봤는데 C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죠. 왜요?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운동하는 거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직 운동은 뭐를 하는 거예요?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 이제 수평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B가 C보다 큰 게 아니라 C가 더 크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문제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